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얼음도 녹고 내 마음도 녹이는 시절 우수. 시골 가옥에는 마당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한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기가 일쑤였던 수돗물도 우수 이후로는 더 이상 얼지 않습니다. 우수는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로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 무렵입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우수가 다가오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저절로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수수 터져나오는 수돗물을 떠올리면 해빙의 시간이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봄이라고 하면 아리따운 꽃이나 푸른 새싹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야 할 것이 있으니 동토가 녹아야 꽃이든 싹이든 돋아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봄의 징표는 얼음이 녹는 것에서 비로소 실감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수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우수일까요? 우수는 말 그대로 비와 물, 얼음을 녹이는 봄비인 동시에 지열이 상승해 얼음이 녹은 물이기도 합니다. 그걸 뭉뚱그려 우수라고 하지요. 우수가 시작된 후 10일째에는 철새인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한번 날아오르면 수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철새의 여행. 그 장대한 여정과 인간의 삶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봄은 한 해를 여는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음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자연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잡다한 계획은 쓰지도 않을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마음으로는 긴 여행을 나서기 어렵겠지요. 프로 여행가들의 행장은 간소합니다. 우수에 날아오르는 기러기를 봅시다. 그들에겐 그저 가벼운 날개면 족합니다. 기러기 날갯짓에는 오직 여행을 완주하려는 한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우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직 한 마음을 먹는 때입니다. 기대하거나 낙담하지도 않는 담담한 자세로 긴 여행을 오직 자신의 두 날개로 완주하겠다는 기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수의 마지막 5일은 초목맹동, 즉 초목이 땅속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여 싹을 틔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흡수한 물은 한 해 동안 초목을 지탱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수는 입춘과 함께 인월에 속합니다. 12지 중 인은 물이 나무에 스며드는 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른 봄, 대지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고로쇠나무를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대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수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속담처럼 언 강물이 풀리듯이 우리 일상에 얼어붙었던 것들을 찾아 풀어내면 그것이 바로 절기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 운동 부족인 사람이라면 몸의 뼈마디가 한겨울 대동강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수 때부터 찬찬히 해동시키지 않으면 나무 인형처럼 뻣뻣한 채로 살아가거나 나중에 우지끈 부러지는 변고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어붙은 것이 어디 몸뿐일까요? 응어리진 것을 그대로 안고 가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 빌린 사람은 하루빨리 빚을 청산하고 주변 사람과 냉전 중이라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때는 이미 얼음이 녹는 우수. 영원히 얼어붙어 있을 것만 같던 대지도 풀리는데 마음만 언제까지나 굳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신을 가볍게 해야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기러기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촉촉한 봄물의 기운으로 몸을 유연히 풀어주고 굳은 마음을 적셔준다면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우수의 시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내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것은 우수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는 우수가 와서 만물은 얼음을 깨고 나오는데 나 혼자 냉동인간 상태에 있는 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체적으로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마목, 수족이 뻣뻣해 오그라들거나 뒤틀리는 병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의보감 내경에서 말하길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라고 하였다. 또 간은 온몸의 근육과 막을 주관한다 라고 하였다. 또 간에 열이 있으면 담즙이 새어나와 입이 쓰고 근육과 막이 건조해진다. 근육과 막이 건조해지면 근육이 당기고 오그라들어 근위, 즉 근육이 위축되고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된다. 생각은 끝이 없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을 지나치게 하거나 성생활을 너무 심하게 하면 종근이 늘어지고 근위나 백음, 즉 소변에 흰 물이 나오는 병과 같은 것이 생긴다. 그러므로 화경에서는 근위는 간과 성생활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 온천은 풍과 한으로 근육과 뼈가 저리고 오그라드는 것을 치료한다. 온천물로 목욕을 하면 좋다. 그러나 습이 많은 사람은 좋지 않다. 율무는 열과 풍으로 근육과 경맥이 오그라들고 당기는 것을 치료한다. 또 근육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치료한다. 죽을 쑤어서 늘 먹는다. 모관은 간으로 들어가므로 근육을 좋게 하며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한다. 근육에 생기는 병은 모두 치료한다. 달여서 먹거나 환으로 먹거나 다 좋다. 응어리진 마음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팔다리와 몸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이 심하게 당기시지는 않던가요? 몸이 곧 마음입니다. 우수의 리듬에 맞춰 일단 몸부터 제대로 한번 풀어주는 게 어떨까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 얼음 같던 마음도 녹아서 풀어질 것입니다. 얼음도 내 마음도 녹는 시절이 곧 우수니까요.